프랭클린이 살던 슬럼가는 험악했습니다. 매일 총알이 오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마약과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생활 속에서 프랭클린과 타니샤는 새 삶을 찾아 슬럼가를 떠납니다. 하지만 라마는 위험천만한 슬럼가에 남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데니스와 같이 프랭클린을 비난하며 갱단 생활을 강조하는데 So you giving me a lecture about not being a good enough gangbanger. Gangs is positive. That's all we got, my nigga. That's our heritage.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슬럼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프랭클린의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왜 라마와 데니스는 계속 남아서 갱단 생활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데니스와 라마는 갱단 활동을 강조하고 프랭클린을 못마땅해 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설명할 인물들이 모두 갱단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슬럼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냥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는 갱스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갱단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슬럼 문화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슬럼가가 어떤 곳인지 알아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슬럼가는 영어 슬럼과 한자 거리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냥 슬럼이라고만 해도 빈민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슬럼가는 주로 빈민층이 사는 곳으로 보통 도시계획, 경제변동 등등 많은 사회적인 요소로 인해 형성되며 슬럼가 하면 미국의 할렘을 많이 떠올리죠. 특히 슬럼가에는 흑인들이 많이 사는 이유는 바로 인종차별 때문입니다. 인종차별로 인해 흑인들이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으니 자연스럽게 빈민층이 많아지고 그 빈민층끼리 모여 슬럼가가 형성된 것이죠. 그럼 왜 위험한 슬럼가 밖으로 안 나갈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나가봤자 경력이 없어 받아주는 것도 없고 심하면 인종차별까지 받으니 나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빈민층은 결국 슬럼가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슬럼가에 사는 사람들이 딱히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곳이 익숙해서 나가지 않는 것도 있죠. 게다가 미국은 차가 정말 중요한 이동수단이라고 했죠. 근데 빈민층 사람들이 차를 사기도 어려우니 멀리 있는 다운타운으로 나가기도 힘들죠. 즉 여러가지 이유로 슬럼은 닫힌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갱단 생활을 왜 강조할까요? 우리들이 진짜로 궁금한 건 이거죠. 일단 나가지를 못하는 이유를 알았으니 안에서는 뭐하고 사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일단 합법적인 일은 할 수 없으니 불법적인 일을 하겠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약 거래이죠. 게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하기 어렵고 비싼 마약을 불법 거래하여 큰 수익을 챙기고 경찰에게 걸리면 끝장나는 위험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게인인 거죠. 그럼 이 마약은 어디서 나는가? 갱단 내에서 구해오는 거죠. 해외에서 밀수를 하던 마약 농장을 운영하던 갈취를 하던 구해와서 밀매를 하는 거죠. 게임에서도 레스터나 요원14가 이 행태를 언급합니다. Like I said before, the airfield is under Vagos control. They're using the plane to make trafficking runs across the border. This must be it. There are older reports of a weed operation being run by an African-American gang. 그렇게 마약 거래를 해서 나온 돈으로 슬럼가의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즉 슬럼가의 경제가 갱단에 의해 휘둘리게 되니 갱단 활동이 정말 중요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거래할 때 사기치면 조직 사이 전쟁까지 일어나는데 미국이 총기까지 허용이 되다 보니 한국보다 더 살벌한 패싸움이 일어나죠. 오죽하면 슬럼가에서 길 가다가 총 맞을 수도 있다고 할 정도이니 얼마나 위험한지는 아실 겁니다. 게다가 경찰들도 이런 곳에 오는 것을 꺼려하니 치안도 더욱 유지가 안 되고 갱단에라도 가입하면 인맥이라도 생기니 더욱 갱단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죠. 즉 갱단은 슬럼가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겨난 문화가 된 것입니다. 이제 라마가 왜 갱단 활동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Gangs is positive. That's all we got, my nigga. That's our heritage. 반면 프랭클린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것은 갱스터들이 보기에는 너무 허무맹랑한 것이었죠. Motherfucker, I got respect for reality. Reality? Alright, you keep thinking that. Just keep thinking that, nigga. Shit, you gon' get yours. 게다가 이런 조직사회는 의리라는 것도 있으니 의리를 저버린 프랭클린을 더욱 못마땅하게 본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다운타운인 바인우드로 나아가려는 프랭클린은 정말 대담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운 좋게도 마이클을 만나 성장하게 된 겁니다. What do you want? Man, I come by for that drink you offered. That's all. 자 그럼 게임에서 나타나는 갱단들을 봅시다. 참고로 갱단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스티브 헤인즈의 뉴스에 나옵니다. 로스산토스의 슬럼가에는 세 가지 갱단이 있습니다. 바고스, 발라스, 패밀리. 이렇게 세 갱단은 서로 적대관계를 유지하며 각자 본거지에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각자 상징하는 색이 있는데 해당 색으로 옷을 입고 차를 몰고 다니며 서로를 구분합니다. 패밀리는 녹색을 상징하는 갱단으로 체인벌린 힐즈부터 스트로베리 거리와 데이비스 일부 지역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트에서도 나오듯이 프랭클린이 입고 있는 옷도 초록색이죠. 패밀리도 지역별로 나뉘는데 지도를 보면 패밀리는 체인벌린 힐즈를 장악하는 CGF, 카슨 에비뉴를 장악하는 CAF, 그리고 서부 데이비스를 장악하는 DNF가 있죠. 여기에 우리가 아는 애들 모두 CGF에 속해 있는데 이 중에 포럼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프랭클린과 라마가 갱단을 세우지만 프랭클린이 손절하면서 흐지부지되고 SA의 대표적인 갱단인 그로브 스트리트 패밀리는 5와는 다른 세계관이며 5의 그로브 스트리트는 발라스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즉 패밀리는 이렇게 세 개의 집단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같은 갱단이라고 해도 항상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닙니다. 길 가다가 같은 갱이어도 싸울 때도 있고 총을 들면 조용해집니다. Yeah, I'll give you a pass today.
Stay up, fam. 역시 총은 정말 좋은 대화 수단이죠. 두 번째는 바고스입니다. 노란색을 상징하고 있는 바고스는 란초 제임스타운 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출신 갱으로 마틴 마드라조랑도 관련이 있으며 스토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스티브 말로는 거대 마피아하고도 연줄이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습격 총잡이인 구스타 모타가 자신은 바고스 출신이라며 보석섬 습격에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I'm Gustavo Gasmota. I'm from East Los, know what I'm saying? Used to bang for the Vagos, but hey, don't tell him I told you that. I'ma need them homies if I go away. 세 번째는 발라스입니다. 보라색을 상징으로 하는 발라스는 그로브 스트리트에서 활동합니다. 후드 사파리에서 마약 거래를 할 때 막혀있는 도로가 바로 본거지이죠. 발라스 또한 패밀리처럼 지역별로 나뉘는데 그로브 스트리트를 차지하는 OCB, 동부 데이비스를 차지하는 ESB, 그리고 란초 일부 지역을 차지하는 SRB로 나뉘죠. 이 중 D가 OCB에 속하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본거지가 여기인 거지 활동은 로스산토스 곳곳에서 합니다. 저기 팔레토 항구에서도 활동합니다. Place is crawling with ballers, you know? 자, 그럼 갱단들이 게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스토리 모드와 온라인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스토리 모드에서 슬럼과는 당연히 프랭클린과 연루되어 많이 나타납니다. 바고스는 임무 압류에서 처음 만나게 되지만 그 뒤로는 딱히 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시비를 걸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스토리에서는 발라스의 비중이 더 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라마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스트레치 때문이죠. Gangster shit, nigga! CGF 소속이었던 스트레치는 게임 시작부터 볼링브로커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도소에서 몰래 적대행단 발라스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 사이 CGF 소속인 프랭클린은 오지에 대한 불만을 품으면서 포럼 갱스터를 세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That's what foreign gangsters should really be about. And I know this much, the motherfucking OGs ain't even giving a fuck about us, though. Man, fuck the OGs then. You know what I'm saying? This ain't no motherfucking pyramid scheme. 그리고 라마를 따라 발라스의 오지 D를 납치했다가 라마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풀어주게 됩니다. 분명히 전화로 알리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적대 세력 발라스에게 일러바치죠. If we snatching this dude, we snatching his ass right. Remember the homies around the block? Man, the homies is lame. Yeah, so we not. Cops on their cell phone soon as they made the ransom call. Triangulated the signal. Ghetto birds all over the place. Be quiet, I gotta make a call. We got your boy. You calling them on a cell phone, you dumb motherfucker? They gon' trace this shit in a second. We want 40,000. Is pay me or pay the funeral director, motherfucker. What the fuck you done? You just gave them our location. Now we gotta let this motherfucker out of here. Give me that damn phone. What the fuck? Fuck you! 그리고 스트레치는 가석방이 된 후 프랭클린과 라마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갱단 생활에 신물이 난 프랭클린은 오지인 스트레치를 비꼬며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Come on now. Damn, man. I gotta spend my day with another middle-aged fool trying to recapture his youth. What this fool just say? I missed you, dawg. 그리고 라마와 같이 마약 거래를 하러 갔는데 상대는 바로 발라스의 오지 D였습니다. D의 함정인 거 몰랐던 스트레치는 D와 인사를 나누다가 함정에 걸린 것을 알게 되고 Hey, look, this ain't about you, man. What? You know these niggas done Yo, what the fucked fuck up. this trick talking about, man? 생존을 위해 같은 팀인 D를 죽입니다. Shit. Oh, bitch ass ballers. 그리고 발라스들을 죽이며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고 이때 라마는 스트레치에게 미운 털이 바뀝니다. This all on you, LD, lanky dumbass. Me? Hey, I ain't know the fools was gonna roll on us. 그리고 프랭클린은 더 이상 CGF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갱단을 떠나게 됩니다. Actually, we ain't CGL for life, cause all that means is we giving you money for nothing. We got our own shit now, homie. Foreign gangsters. He's a hook ass nigga, I told you. Nigga, go toss a salad, stretch mark ass bitch. 그리고 얼마 후 라마에게 스트레치로부터 마약 거래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저번 공장 사건에서 발라스들이 대거 죽는 바람에 스트레치는 이를 복수하기 위해 발라스의 본거지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사기까지 치지만 트레버 덕분에 들통나게 되고 겨우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더 웃긴 건 임무가 끝나고 스트레치에게 전화를 걸면 스트레치는 모른 척합니다. What you taking some crazy white dude around the hood for, huh? Huh? Cause that crazy white dude's the only reason why we ain't buy a brick of plaster, motherfucker. He the reason why we still breathing. It look bad, little homie. Man, I don't give a fuck how it look, big homie. Matter of fact, let me ask your ass something. Why you set us up with a motherfucker that try to run a lick on us and clap us any fucking way? That shit was real till you and your geek friend fucked it up. That's on you, punk. 결국 이번 일로 발라스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스트레치는 열을 받게 되고 제대로 복수하기 위해 이번에는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팔레토 항구 쪽에 있는 숲속 제재소로 라마를 유인합니다. 대마초를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흘리고 라마는 돈이 되는 마약을 위해 스트레치를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3인방에 의해 목숨을 구하게 되고 프랭클린이 이때까지 있었던 스트레치의 모든 계략을 라마에게 설명해주죠. 라마도 이를 수긍하고 엔딩 AB가 되면 스트레치가 죽지 않아 밤에만 활동하고 낮에는 몸을 사리면서 지내게 됩니다.
LD, man, let's hit it, homie. Nigga, hit it. The only hit I'ma get is a mafia hit if I go out in broad daylight. That fool Stretch gonna knock my noodles off, nigga. Call me at night. 반면 엔딩 C에서는 라마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없어 항상 어울릴 수 있게 되죠. 이 외에 발라스와 바고스는 난동에서도 나오는데 아까 슬럼과는 정말 위험한 곳이라 했죠. 그런데 후드 사파리에서 트레버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슬럼가에 놀러 왔답니다. What? I'm fucking new in town. I'm making friends, alright? Now let's party. 네, 트레버는 슬럼가를 놀러 옵니다. 게다가 난동에서 총질은 물론이고 무려 17대 1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죠. 트레버 앞에서는 모두가 공평해지네요. 온라인에서 미국 슬럼가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은 단연 로우라이더입니다. 패밀리 출신의 라마가 발라스와 바고스 사이 전쟁을 일으켜 1인자가 되려고 하지만 도리어 둘에게 당하게 되어 흐지부지 되는 이야기인데, 로우라이더는 새 집단의 특성을 모르고 보면 그냥 총질하는 갱스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로우라이더에 나오는 차 색깔과 복장 모두 갱단의 상징색에 맞추며 슬럼가의 모습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그리고 임무하는 내내 로우라이더를 타고 다니는데, 임무 제목인 로우라이더는 이렇게 차체가 지면에 닿을 정도로 튜닝한 차를 말합니다. 슈퍼카같이 빠른 차가 아닌 느리고 감성 있는 클래식한 차들을 주로 개조하죠. 심지어 로우라이더 차량을 개조하는 베니즈 튜닝샵이 따로 있으니 로우라이더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큰 관심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게임에서도 이렇게 점핑할 수도 있는데 정말 현실 반영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바고스가 은근히 많이 등장하는데 엽기적인 장면들도 많이 나오죠. 장례식 속의 장례식에서 라마는 바고스가 마약을 시체 안에 넣어서 밀수했다고 말하고, It just turns out they've been smuggling yayo in the corpses, and that's what's in the coffins. So once we hit the essays, we're gonna be boofing dead dudes. 바고스들은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며 코카인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To the homies! The homies! And all that coco. Brothers for life. 그리고 로우라이더의 마지막 임무에서 나오는 수많은 적들이 모두 바고스이며, Oh shit, it's the Vagos. They riding on us. Protect the whips, man. Go on. I left a pot on the stove. 타럭에서는 벨럼을 뺏기고 시리즈 E에서는 트레버한테 탈탈 털리죠. 물론 발라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임무에서 메리웨더 같이 계속 털리는 존재로 나옵니다. CGF의 마약상을 담당하는 제랄드는 스토리보드에서는 딱 한 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라이프 인베이더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라마 욕하는 걸로 말이죠. 그 외에 모두 온라인에서 등장합니다. 튜토리얼을 하게 되면 주인공이 되찾은 마약을 제랄드에게 주는 걸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정말 과묵한 이미지입니다. 주인공급으로 거의 말을 안 하는데 그와 반대인 놈이 항상 쫓아다니죠. Well, goddamn, you antisocial motherfucker. You gonna speak? Hey, see? I told you, y'all gonna get along great. Y'all can take this shit on the road and have your little ventriloquist act going on. Maybe you can stick your hand up his ass. Give him the dope. Yeah. All right, here. It's right. Don't bother counting it. You get anything else interesting? Bring it my way. 그러다 로우라이더 임무에서 제랄드가 경찰에 잡혀 구출하는 임무가 있는데, 구출하고 난 후 하는 대사가 진짜 불만합니다. 과묵한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중저음으로 라마에 대한 욕을 합니다. 아마 여기 나온 대사 말고 제랄드의 목소리는 듣기 어려울 겁니다. 이걸 왜 썼는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라마가 버논에게 바치기 위해 새끈한 차 2대를 제랄드에게 보여주며 이빨을 털지만 손절. 거기에 라마가 플레이어를 욕하는 건 덤이죠. You gonna say something, dog? I got enough of the strong, solid, creepy types with these here folks, man. Hey, man, come on, my nigga, this family. 그 외에 제랄드는 연락책 임무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2020년에 신규 업데이트에서 또 나옵니다. 바로 마지막 한탕이죠. 마약 거래를 통해 돈을 벌어 성공하겠다는 제랄드의 이야기인데 그냥 제랄드판 시리즈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무 나쁜 친구들과 고달픈 삶은 라이벌을 제거하는 것인데 트레버가 오닐 형제를 제거하는 것과 비슷하죠. 임무 재빠른 도둑과 약한 피규어는 시리즈 A처럼 마약들을 모두 훔치는 임무입니다. 로스트 MC로부터 4가지 마약을 모두 훔치고 거리 곳곳에 숨겨진 피규어를 찾습니다. 플레이하면서 왜 피규어에 집착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모두 마약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약이 들어있는 피규어를 모으는 건데 이거랑 똑같죠. 임무 처리 의뢰는 물건 훔쳐간 놈들을 죽이지만 이미 경찰에게 들통나 결국 증거를 없애고 탈출하는 임무로 시리즈 A의 엔딩과 비슷하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임무, 최종 결과물입니다. 거래 장소로 갔는데 또 사기를 쳐서 거의 로우라이더 마지막 임무같이 엄청난 적들이 몰려오는데 로우라이더에선 바고스였다면 이번엔 발라스입니다. 임무는 굉장히 번거로우며 아까 말했듯이 시리즈 A같이 재미도 없는 마약 수거입니다. 여러분 시리즈 A 좋아하세요? 친구가 구습격 처음 정주행할 때 시리즈 A면 도망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재미없으면 이런 짤도 나돌아다닙니까? 게다가 주는 돈도 적은데 얘는 그것보다 안 줘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진짜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슬럼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위험해 보입니다. 저는 슬럼가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프랭클린은 슬럼가로 돌아가면 마약 거래밖에 할 게 없다고 말하죠. It's either this or dealing dime bags. The bullets come cracking at your ass either way. 여담으로 각 갱단들은 실제 있는 갱단을 모티브로 만들었으며 성우도 직접 갱스터를 섭외해서 대본을 썼다 하죠. 굳이 슬럼가에 가서 갱스터를 보고 싶다면 트레버랑 같이 가세요. 아니면 그냥 게임 속의 슬럼가의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시면 됩니다. 슬럼가의 갱단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슬럼가의 갱단이었습니다. Ain't nothing positive about your crazy ass.